26일 토요일 문택규 작가님 출판기념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책을 집필하신 문택규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출판기념회 이번이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요. 예. 첫 번째 출판기념회 이야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귀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 공직 생활만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사안을 정리하고 핵심을 요약하는 데는 자신이 있지만 이 책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네. 예, 첫 번째 집필할 때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과정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두 번째 비전, 열정, 도전 버전 2는 제1부에서 네. 어떻게 하면 신뢰 사유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2부, 3부에서는 군산의 미래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을 담아봤습니다. 예. 그 첫 장에 그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그 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예.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어머니 하면은 다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어머니였다고 그럽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이 4살 때, 제가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또 제가 3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냥 오랫동안 청산 과부로서 저를 기르고 가르치고 하셨죠. 늘 하시던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는 농기구를 갖고 살지 말고 펜대 잡고 벌어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몸으로 이루고 살려면 힘들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비처럼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하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였고, 어머니가 이러고 살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남에게 빚지지 말고 살아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베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쭉 기회가 되면은 늘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공채 시험 합격과 첫 직장을 이제 군산 우체국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9급으로 시작을 해서 1급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도 아주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비결은 어떤 게 있으며 공직생활 중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정 형편상 대학을 못 가고 바로 이제 9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 우체국으로 처음에 발령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선거관리원으로 자리를 옮겼죠. 아마 저희 동기 중에서 저보다 빨리 승진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진 것이 없고 빽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조금 빨리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사무관 승진할 때가 고비거든요. 사무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관이 과장인데 과장 승진할 때 별의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의 육급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뭐 30명이 딱 비면 30등까지 시험 성적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제 육급 공무원으로 제대를 하게 되죠. 대장으로 이제. 그냥 사무관이 되고 나면 또 몇 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면 서기관까지는 보편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못 간 사람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서기관 이상입니다. 이제 서기관 이상이 이제 부의사관인데 돛담에 딱 한 자리씩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부의사관은 별이요. 대령이 별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과장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 신청을 제가 해가지고 심사에 통과해서 중앙선관위 정당 과장으로 가면서부터 제가 진가를 발휘해서 부의사관, 이사관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급까지 올라가게 됐죠. 대단하십니다.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도전과 예. 군산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외세의 침략을 막을 정도 수준이면 족하다. 네. 예,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정도면 훌륭하다. 네. 단 하나, 높은 문화의 수준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방이 되고 나서 누누이 강조하셨거든요. 예. 백범 김구 선생만 그러신 게 아니고 최세창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로 네. 문화가 있는 나라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군산이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개발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네. 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기곡을 내용이 가장 저는 인상이 좀 남는데요. 특히 이제 군산의 가장 특징인 바다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해양 산업도 있고, 예. 그다음 바람을 이용한 축제, 예.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중공영제 전면 실시,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예. 내용, 예. 이런 부분들이 군산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예.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이 군산에서 꾸준히 정책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다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항구 도시는 군산시뿐입니다. 네. 바다를 끼고 있어요. 네. 그럼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1970년도에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산업에 진출할 때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동아일보에다가 반대 광고도 게재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삼성의 그 전자산업에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한다면 오늘날 굴지의 세계 기업이 된 삼성이 탄생할 수가 없었겠죠. 맞죠. 예, 예. 해양 바이오 크러스트 산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관심 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에는 충분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예. 해양 바이오 크러스터 센터를 만들어서 네.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어느 지역 못지않게 해양 바이오 산업 선두 도시로 이끌어 가겠고요. 네. 또 하나 시내버스 관련 문제입니다. 네. 가진 것이 없는 서민들은 그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시내버스가 군산에 들어온 지가 한 60년쯤 됐습니다. 60년 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시내버스가 운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 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환승 시스템도 갖추고 요금도 뭐 부담 가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가용 이용량이 줄어들면 넷제로 탄소제로 운동에도 동참하게 되고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몬테큐 작가님 출판 기념회 오신 여성분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테큐 작가님하고 알고 있는 지인이어서 오늘 이렇게 또 오게 됐어요. 안지 오래되셨나요? 아주 오래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존경하고 하시는 분이어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좀 책을 좀 읽어보셨다고 들었는데 이 책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저는 그 책 뒤편에 보면 이렇게 해양 바이오 산업 그쪽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조금 그쪽 부분을 좀 관심 깊게 봤어요. 군산 발전에 많이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하셨던 이제 문테큐 작가님이셔가지고 평상시에 책을 조금 그쪽 부분에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주 정독을 하셨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출판 기념회에 오신 올해 대학생이 된 아주 젊은 친구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2학번 대학생입니다.
아, 그럼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네. 대학생이 된 건가요? 아, 전공은? 전공은 무용학과 이제 발레 전공이에요. 아, 무용 발레? 아, 그래요. 그럼 무용 발레는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한지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발레리노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꿈이? 네, 꿈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럼 뭐 이 책을 뭐 잠시 읽어봤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그 감동적이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군산의 이제 미래와 그 비전에 그게 적혀져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군산의 이제 경제와 이제 해양 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이 군산의 그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그 우리 그 올해 그 신입생 학생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매일 퇴근 후 1시간 거리에 있는 전주에 가서 수업을 듣고 집에 오면 12시간 넘는 생활이었지만 피곤함과 후회는 보람과 만족을 주고 직장과 필요한 목표를 충실히 했습니다.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지칠 줄 모르는 꿈에 대한 도전과 열정 그리고 성실함과 가족들의 대조는 과거 어머니가 될 듯 내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배움에 대한 원택규 작가의 열정은 대학원 진학까지 이어져 대학생활 4년, 대학원 원년 그렇게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놀라운 기운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1983년 10월 첫 번째 공직 생활을 시작했던 군산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후지역은 윤택규 작가의 부지런함과 노력을 ommis했는데 수련장이 인정받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을 역임하고 이후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을 거쳐